네, 안녕하십니까. 정본부장입니다. 요즘에 영화 서울의 봄, 서울의 봄이 상당히 흥행을 하고 있다고 해요. 저는 사실 이렇게 처음에 나왔을 때 요즘에 그냥 한국 영화가 별로 흥행을 못하니까 특히 이제 황정민 씨도 조금 식상하고 많이 나오셨잖아요. 식상하기도 하고 또 이제 11육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뭐랄까요, 좀 박정희라는 어떤 사람이 어떤 거인이 죽는, 그리고 궁정동, 그리고 심수봉, 그때 그 사람 등등으로 해서 소재가 상당히 좀 신박하고, 고인이 돌아가셨는데 신박하다는 말씀은 좀 그렇지만 아무튼 워낙 핫한 소재들이 막 겹쳐 있잖아요. 박정희, 김재규, 차지철, 심수봉, 그리고 이제 남산이네, 또는 6번, 쿠데타. 정말 약간 좀 휘발성이 강한 그런 아이템들이 이제 있어서, 야, 이게 지금 사실은 남산의 부장이 이제 특별히 그랬는데, 상당히 남산 자체가 이미 되게 핫하잖아요. 요번에 YTN 인수한 유진도 남산 타워를 인수해가지고 핫해진 것처럼. 아무튼 막 그게 응축되어 있습니다. 11.6은. 네. 12.12 같은 경우는 사실 얘기가 좀 길고 하룻밤에 일어난 일도 아니고, 이게 물론 12.12 그날에 이제 정승화 계엄사령관이 이제 체포되고, 또 이제 반란군하고 이제 진압군이 서로 대치하면서 총격전도 있고 사람도 죽고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사실 이게 박정희 같은 그런 분이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이름 모를 무명 군인들이 이제 죽고 이런 거였죠. 누가 이렇게 사살되거나 그런 게 아닌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명백한 이제 쿠데타다 보니까 사실은 영화로 나오기가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내용도 조금 번잡하고. 근데 이제 보신 분들이 지금 얘기가, 전 아직 안 봤는데, 보신 분들의 얘기가, 이거 2시간이 금방 가더라는 거야. 정신이 없이 너무 재밌게 시간이 가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상당히 서울에 보면 흥행을 예견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제가 오늘 출근하는 날이라 일요일에 출근해요. 전국에 있는 모든 본부장들은 월화수목 금금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주 5일에 따뜻한 워라벨이 있는 그런 거는 이 본부장이라는 계급이라 그러나요? 아무튼 그런 계급장을 달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없는 일이죠. 없는 일이요. 무슨 본부장 이런 건 다 합동수사본부장, 전두환 저기가 이제 대통령께서 하셨던 그 직함 이런 것, 본부장들은 일단 발표도 일요일 날 하잖아요. 대부분 이게 수사 발표 이런 거 일요일 날 하고 치안본부장 다 그런 겁니다. 아무튼 오늘 식사하시면서 모이셨던 우리 회사 임원분들이 핫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밤에 보면서. 그렇게 과장하시는 분들이 아닌데, 저희 회사의 임원분들은 과장하시는 분들, 과장이 없어. 이 100을 얘기하면 한 50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축소를 하지 이제 과장을 잘 안 해. 우리 그 스타일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었다.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사실 요즘에 이제 금융 카르텔 관련해가지고도 그렇고, 이런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했잖아요. 공매도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왜 이게 서울의 봄이 이렇게 흥행을 할까라는 생각을 딱 해보니까 딱 무릎이 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서울의 봄이 그렇게 크게 재미있을 것 같지 않은 그런 소재인데도 불구하고 그랬구나. 그 이유는 바로 불법 카르텔입니다. 그러니까 금융 카르텔, 박수영 작가께서 얘기하시는 불법 공매도 카르텔도 물론 이제 카르텔이고, 또 이제 민주당 쪽에서 얘기하는 송영길 의원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검찰 카르텔, 검찰 조직, 그러니까 다른 모든 공무원 조직들은 그냥 그 정도의 어떤 권력 카르텔이 없는데,
이 검찰은 뭐 똘똘 뭉쳐서 뭐 검사 동일체란 말이 있잖아요. 형사소송법에. 그래서 아예 법으로 한 덩어리라고 얘기를 해놓으니까, 한동훈이 아니라 한 덩어리라고 얘기를 해놓으니까, 이 뭐 검찰은 그냥 선후배부터 시작해서 그냥 한 덩어리예요. 예. 형사소송법상도 그렇고 한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기관 같지만 그렇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상명하부이라는 것을 법으로 정해놨어. 어떻게 보면 검찰 동일체라는 게 그렇잖아요. 예. 뭐 기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조선일보를 다녔다고 해도 조선일보 편집장이 뭐 이거 쓰지 마 그러면 그래도 기자가 쓴단 말이야. 예. 써요. 한겨레 신문도 그렇고 쓴다고. 기자가 쓰는 거를 편집에서 데스킹을 해도 아예 쓸 거야라고 하면 또 써. 근데 이제 검찰은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냥 수사하지 마 그러면 안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이 검찰공화국이라고 자꾸 하는데 그 이유가 된 이유는 바로 이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이 반대를 못 하는 거야 밑에 사람이. 그냥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이제 예전에 그 80년대 전두환 시대 때도 아닌 지금 30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40년이군요 이제 40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검찰 카르텔, 검찰 공화국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박수영 작가께서는 또 반대로 금융 카르텔, 그래서 금융 공화국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전두환이라는 분이 가지고 있는 또 이미지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또 뭐가 좀 가미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 영화 자체가 주는 가장 큰 핵심은 일단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불법 카르텔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 야 제발 좀 카르텔 좀 없애줘. 제발 뭐 검찰 카르텔이든 금융 카르텔이든 제발 좀 이 카르텔 좀 없고 좀 제발 지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거 좀 혁파주면 안 돼? 이거 좀 해체해주면 안 돼? 이거 제발 좀 없애주면 안 돼? 이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서울의 봄의 어떤 물밑의 이해관계예요. 물밑의 이해관계인데 제가 그 표지에 전두환 사진을 딱 해놓은 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일단 전두환 자체가 뭐 하나회라는 어떤 그 군사 카르텔, 여기서 이제 검찰 카르텔, 금융 카르텔 전에 있었던 정말 군사 카르텔이죠. 맞죠? 군사 조직 내에 있는 카르텔. 이 카르텔의 핵심.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뭔 카르텔이라는 걸 처음 만드신 분이 바로 이제 전두환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두환 정권 끝나고 나서 육공화국 들어서서 노태우가 이제 집권했을 때 오공비리 청문회를 했잖아요. 그 오공비리 청문회가 바로 오공화국 때 있었던 그 카르텔들에 대한 해부입니다. 해부. 카르텔을 처음으로 해부해서 그 스타가 되신 분이 바로 누구야? 노무현이죠. 노무현. 노무현 씨가 그때 막 안기부장, 또는 뭐 경호실장 이런 사람들 다 데리고 장세동 경호실장 또 전 안기부장을 앞에다 갖다 놓고 막 거의 뭐 해부실에 올려놓고 해부하듯이 막 물어봤잖아요. 이런저런 거 막 해보. 그러면서 스타가 되셨잖아. 그러면서 스타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전두환이라는 분이 이제 그 카르텔 원조인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카르텔을 해체하라는 어떤 국민의 명령도 물론 있고 첫 번째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이미지가 전두환 같아요. 제가 또 솔직히 까놓고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 대통령 선거하실 유세 중에서도 전두환에 대해서 우호 발언을 하셨잖아요. 솔직히 전두환 뭐 잘못한 게 뭐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것 때문에 광주까지 내려가서 뭐 사과 한 해 만에 그런 얘기 막 했었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두환 씨가 갖고 있는 그 과단적인 부분, 그러니까 옳은 것에 대해서는 또 하는 거. 그러니까 전두환을 저는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전두환 자체의 어떤 그 뭐 정당성을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지금 상황에서 지금 같은 이 이익 단체들의 어떤 그 강력한 카르텔이 지금 뭉쳐 있는 상황,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은 절대 권력이 없는 국가야. 옛날처럼 막 박정희라든지 이런 전두환 이런 사람들이 야 저거 뭐야 당장 가서 해체 남단 뭐 안기부 가서 야 저거 뭐야 이렇게 저거 카르텔? 야 박순혁이라는 작가가 얘기하는데 뭐 금융 카르텔에서 공매도 쳐가지고 뭐 일반 국민들 돈 포장마차 하는 아줌마들 돈 뭐 학생들 아르바이트 한 돈까지 다 쏙쏙 빼먹었다는데 그거 한번 조사해봐. 그 법으로 다 정해져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랄하지 말고 조사해봐. 뭐 법이고 뭐고 간에 조사해봐. 지금 피해자들이 있대잖아. 하면서 딱 들어가가지고 그냥 다 구속
수사는 물론이거니와 그냥 다 남영동으로 데려가가지고 그냥 줄타작을 하는 거죠. 예, 줄타작을 해서 그냥 어떻게 너희 돈 벌어서 수법이 뭐야? 법으로 다 정해진 걸 한 겁니다. 지랄하지 말고 수법이 뭐야 하면서 다 일일이 막 조사를 하는 거예요. 예, 법으로 정해지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다 이거야. 그냥 너희들 저기 서민들한테 피해 줬어 안 줬어?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예?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 카르텔이고 뭐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는 뭐 검찰 카르텔도 마찬가지야. 뭐? 검찰? 야, 지금 대한민국이 다 하나로 뭉쳐야지 뭔 검찰 카르텔? 야, 검사라는 것 새끼들 말이야 하면서 들어가가지고 남산에 또 불려가지고 또 엄청 두드려 맞는 거죠. 응? 그러니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군사 독재 시절에는 오히려 카르텔 같은 것이 있기가 힘들었어요. 왜? 박정희 정부 때만 해도 뭔 사람들이 모여 있다. 또 그 사람들이 뭐 모여가지고 뭘 한다. 이런 걸 제일 싫어했어. 뭐 조직이 있어? 이러면서. 근데 그 조직이 걸린 게 바로 하나예요. 박정희 때도. 박정희가 그거를 진짜 죽이는 살리는 고민을 많이 했어. 이거 하나야, 이거. 군사 조직인데. 근데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워낙 이제 박정희에 대한 충성심이 강하다 보니까 막 이걸 퇴치하고 싶은데도 전두환 이 우두머리가 너무 이 충성심이 강하고 그러니까 이걸 막 중앙정보부에서 막 보고가 올라오고 여러 보안사에서도 보고가 올라오는데 이걸 진짜 예편시켜서 내려버려 막 하다 고민하는데 너무 애가 충성심이 강하고 이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고비를 넘어갔죠 사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뭐냐면 철권 통치 시절 또는 독재라는 어떤 그런 시절, 강력한 어떤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어떤 리더십이 있는 시대에는 카르텔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 카르텔을 그냥 분쇄하고 싶어 하는 그 욕망을 가진 게 바로 독재자입니다. 카르텔은 그러니까 히틀러 치하의 독일이라든지, 뭐, 전두환 또는 박정희 때 시절에 한국, 이럴 때는 카르텔? 웃은 것도 그냥 끝나는 거예요. 카르텔이라 모였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그 카르텔이라고 뭐가 이렇게, 카르텔이 뭐가 이렇게 막 소문이 났다. 그럼 바로 끌려가서 그냥 다 해체시키고 다 그냥 알거지로 만드는 게 그게 바로, 군사정부 시절이었습니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제가 부모님한테도 들었던 얘기고 하는 어르신들, 할아버지들한테 들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카르텔 이건 용납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왜 이 카르텔이라는 것이 이제 지금 이 20세기에, 2022년도 이렇게, 박정혁 작가가 막 진짜 목에 피를 토하면서 얘기를 하냐면 강력한 정부가 없어서 그래. 어떻게 보면 다 이익 집단으로 엮여가지고 민주당이든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든 다들 대통령이 좀 하려고 그러면 제왕적 대통령제를 저기 해야 된다고 제왕적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다. 심지어는 의원 내각제를 해야 된다. 어쨌든 간에 저 사람들을 대통령을 제한해야 된다. 이러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노무현 대통령이라든지, 윤석열 대통령도 만약에 예를 들면 노무현이라고 칩시다. 노무현 대통령이 하고 싶어 하던 그 개혁을 다 가로막은 게 누구야? 의회잖아요, 의회. 국회의원이 가로막지 누가 가로막아? 그거 좀 하려고 했다가 결국 탄핵당했잖아요. 탄핵 누가 시켰어? 국회의원이 시켰잖아요. 왜 국회의원이 시켰어? 국회의원들이 다 이권이 있다니까, 검은유착. 이 검은유착은 대부분 국회의원이야. 대통령은 그걸 가지고 있지 않아. 왜 5년 단임제밖에 안 되는 대통령이 무슨 검은유착을 할 게 뭐가 있어요? 어차피 뻔히 돼 있는데. 그러니까 MB도 다 감옥 가고 박근혜도 감옥 간 겁니다. 왜? 대한민국 대통령은 검은유착을 할 수가 없어. 어차피 산꼭대기에서 딱 빨리 보이는 그 위에서 희생양으로만 있을 뿐이야. 그 대통령을 희생양으로 피를 빨고 살을 찌우는 사람들은 바로 그 밑에 있는 정치인들이고 기업가들이고 그리고 기타 등등의 권력과 기업, 금융 카르텔이란 말이야. 그 사람들만 웃고 있는 거야. 그 중에 하나가 조선일보인 거예요. 제가 조선일보 구독자처럼 말하는 거. 조선일보도 결국 그 중에 하나야. 박근혜 때 조선일보가 결국은 검찰총장 날렸잖아요. 조선일보는 정권 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 윤석열 편 절대 아니야. 박정희 편 절대 아니야. 그냥 내 편이야, 그 사람들은. 조선일보는 자기 편이야. 자기 스스로 빛나는 그런 신문이라고. 여수 보수 신문 아니야, 그 사람들. 우리나라 대통령? 제왕적 대통령이면 어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왕적 대통령이래야 이런 카르텔도 다 작살내고 하지. 언론 카르텔, 또는 소위 얘기해서 금융 카르텔, 검찰 카르텔, 이것도 건드릴 수가 있는 거야.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이 검사와의 대화 왜 했어요? 검찰 카르텔 작살내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못했잖아. 왜? 국회의원들이 말리니까. 이권들이 저항을 하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반대로 지금 금융 카르텔 접수하려도 못하고 있잖아. 왜?
뭐 제왕적 대통령제네, 뭐 건방지네, 말이 뭐 웃기네 이런 식으로 가니까 되지가 않는 거야.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요번에 검찰권을 지휘 발동해가지고 만약에 그 카르텔 딱 해준다고만 한다면 저는 상당한 그 위력을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 법무부 장관이 하는 게 뭐예요? 검찰의 총수잖아. 검찰이 이끌잖아. 검찰 조직이라는 것은 헌법적인 조직이에요. 헌법적인 조직. 헌법적인 조직을 이끌자고 헌법에 적혀 있는 게 법무부 장관이야. 법무부 장관이 문민의 지휘를 받는 거야. 문민의 지휘. 검찰이라는 하지만 대통령마저도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고, 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또 힘들게 했잖아요. 결국 바로 위에는 법무부 장관 수사해버렸잖아. 목줄에 있는 개가 주의를 문격이지. 예. 바로 그런 모습들. 지금 저는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한동훈 장관 얘기는 차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중요한 거는 카르텔. 그러니까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 이 영화에서 주는 가장 큰 국민의 명령은 뭐냐면, 뭔 카르텔, 권력 카르텔이든, 기업 카르텔이든, 무슨 카르텔이든, 금융 카르텔이든, 결국은 다 해체해달라. 국민 위에 군림하는 카르텔을 강력한 대통령 권력으로 해체해달라. 전두환 정권 같은 그런 강력한 힘이 해도 좋다. 전두환 같은 그런 어떤 스트롱한 대통령이라도 괜찮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전두환 같은 그런 힘을 만약에 가진다고 해도, 만약에 그 목적이 카르텔을 분쇄한다고 한다면은 정권을 위임하겠다는 게 국민의 저는 명령이라고 생각해. 국민의 의지라고 생각해.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불효불급하게 제가 전두환이라는 어떤 분을, 이 캐릭터를 가지고 이용을 했지만, 물론 그 사람이 또 카르텔을 만든 사람이지만, 저는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런 전두환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카리스마, 이걸 가지고 정권을 가지고 각 카르텔들, 금융권 카르텔, 국회 카르텔, 검찰 카르텔, 군사 카르텔, 모든 카르텔이란 카르텔은 싹 다, 불법 카르텔, 이익 카르텔들은 싹 다, 강남에 있는 사교육 카르텔이든 뭐든,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윤석열 대통령 하고 싶은 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예를 들면, 나는 보기 싶은 새끼들 다 싫어. 나보다 잘난 놈들이 모여가지고 있는 거 다시, 어떤 목적이든 간에 국민한테 좋은 거야. 그게 본인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든, 내가 꼴보기가 싫어가지고 그랬든 간에, 결국 국민한테는 그 왕매기가, 정말 윤석열이라는 왕매기가 그런 어떤 아주 뭉쳐있는 그 카르텔들을 본인이 보기가 싫어가지고 자기 눈에 보기가 싫어서 싫든 뭐가 싫든 간에 그걸 다 분쇄해주면 그게 국민들한테 좋은 거라는. 그래서 서울의 봄, 이거는 전두환의 어떤 카리스마를 가지고 정말 하나회를, 전두환이 스스로는 못했겠지만, 아무튼 그 하나회든 뭐든 그걸 격파하는 그런 강력한 리더십을 한번 펼쳐달라.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싶고, 또 그게 또 어떤 국민의 뜻이다. 결국 카르텔 해체해달라. 이 모습을, 이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